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실적이 좋고 하반기 때 실적이 부진하죠. 소부장은 그래서 하반기에 주가도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수급을 끌어당기게 되게 되면 다른 섹터 쪽의 요인들이 조금은 부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M증권 도국 W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10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6월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에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그동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제기되어 왔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동반되는 흐름 속에 있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최근에 뭐 사법 개정안이나 그런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반목을 잡아왔던 것을 하나둘씩 이제 1차, 2차 사법 개정안이 끝났고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50억 쪽에 대한 이제 유지를 계속 이제 방한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특히 수급이 좀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섹터별로는 특히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이 좀 굉장히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9월 초부터 이제 북미 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제 커뮤니티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전방적인 전 산업의 이제 그런 수급들이 크게 주가가 좀 올라왔던 흐름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어떤 배경에서 내렸다고 보시나요? 아마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고용 둔화 이제 좀 하방 리얼 리스크도 있었고, 물론 이제 실업률은 4.3% 쪽으로 이제 소폭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은, 파월 의장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해왔던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도 이제 7월과 8월에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를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도 충분히 있죠. 사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 그동안 고용이 좀 이제 신규 고용자 수죠. 이게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일단 그걸 막기 위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좀 우선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 직후에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이제 AI 쪽, 특히 기술주들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제약 바이오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리츠 관련주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술주들이 가장 이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는 이제 반도체와 같은 이제 커뮤니티 가격들이 수요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약들을 하나둘씩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처음 이제 중동 순방이 이루어졌을 때 일단 사우디 쪽에서 데이터 센터 계약을 하나둘씩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영국 쪽 얘기가 하나둘씩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대략 한 140조 계약까지 얘기가 나왔던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좀 기술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축소,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 메타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하긴 해왔지만은 시장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꾸준히 나왔다가 하반기 때부터 그런 우려들이 이제 부식시키면서 내년까지 좀 성장을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고, 이제 10월 31일 이제 또 FOMC가 있고, 그 다음이 12월인데요. 만약에 이번 PC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다음 달 이제 CPI도 어느 정도 물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이해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러면 이제 기술주에 대한 수혜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럼 S&P나 나스닥에 대한 어느 정도 랠리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추가 인하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연준에 있는 이제 소속에서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지명했던 연준 이사이긴 한데 이번에 50bp 인하 얘기를 꺼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25bp를 이제 얘기를 해왔던 만큼 시장은 일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왔죠. 물론 이제 연준과 관련된 뭐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지속되긴 해왔지만은 생각보다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게 담아내지는 않았다라고 했을 때 10월 아마 30일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적어도 10월 달에 우리가 CPI와 PPI, PC 데이터를 보게 되고 또 10월 초 추석 전후를 해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최근에 고용통계국장을 이제 해임을 하고 새로운 국장이 나오고 고용보고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용 데이터는 아마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해왔던 것처럼 특히 AI 등장으로 인해서 좀 고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조금 필수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좀 불가피하겠죠.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러면은 적어도 물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 이번에 이게 FOMC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왔던 거는 내년에 PC에 대한 전망치가 2.4%에서 2.6%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허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 우리가 8월 PPI가 워낙 이제 급등을 해오면서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이 전가를 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CPI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는 10월에 있을 이제 FOMC가 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봤을 때 만약 여기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러면 토탈 한 3회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술주들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이제 국한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나 로봇, 반도체 쪽으로 이 3대장이 아마 분야 지수를 좀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이자나 뭐 머크나 큰 이제 대기업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특히 미국을 시장을 이끄는 거는 일단은 기술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휴머드 로봇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택시가 이제 테슬라의 실제 크게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메가리 퍼센트에 대한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담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최근에 뭐 알티오젠 FDA 승인을 받아갖고 셀트리온도 이제 간세와 관련된 공장으로 이제 대응을 했죠. 일랄리와 이제 공장 계약을 해왔던 만큼 대표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하반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 제약바이오를 좀 얘기를 해왔던 만큼 아마 10월이 되게 되면 특히 미국도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아마 부각되게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우시바이오 관련해서 CDMO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1년 정도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 그 관세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방향성을 조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더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한 생물보안법 이슈가 더 불가피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상성 바이오로이스나 아니면 ST팜, 바이넥스 같은 회사들이 충분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이스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현금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늘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스피 3,600 돌파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3,600의 강권은 삼성전자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리포트뿐만 아니라 국내 IT 리포트에서도 11만 원 삼성전자 리포트가 굉장히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죠. 결국 추석 전후로 이제 하나둘씩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뚫고 10만 원에 빠르게 이제 안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수는 이미 3,600에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수급을 끌어당기게 되게 되면 다른 섹터 쪽에 조금 요인들이 조금은 부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생각보다 3,600에서 3,700이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좀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하반기 주식시장은 우리가 2분기 때는 그동안 이제 조방원이라고 얘기들 하죠. 조선 인왕, 방산, 원전 쪽에 조금 주도 섹터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에서도 뭐 금반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군용, 그리고 이제 지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일단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소분양 같은 경우는 보통 상반기 때 실적이 좋고 하반기 때 실적이 부진하죠. 그러면서 소분양은 그래서 하반기에가도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특히 AI 쪽, 이제 번용 쪽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사이클 자체가 업사이클로 더 진입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참 재미난 리포트가 나왔죠. 우리가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Winter is coming이라는 이제 겨울이 온다,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리포트를 나오게 되면서 그때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있었는데, 그런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번에 특히 이번 겨울에는 봄이 왔다는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반도체에도 봄이 온다.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그런 수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성수기를 진입하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하반기에 일단은 무조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해줬다시피 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향후의 뭐 기술 이전이나 빅파마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 회사들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이전 계약들 하나둘씩 나올 것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같은 이제 회사들이 하나둘씩 관련주에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저는 하반기에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많은 불신들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HBM, 그 엔비디아 진입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또 파운드리 쪽 적자도 2분기 때 거의 2조 가량, 그리고 1분기 때는 2조 5천억 가량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9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리된 이제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달에 그 당시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에서 9만 원 초반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관세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이제 관련 무역 협력이 하나둘씩 얘기가 나왔었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테슬라 계약 맺었고, 애플 쪽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HBM3 12단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 인증 얘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죠.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 외국인이 거의 한 달간 거의 엄청나게 한 3조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동안에 리스크가 불확실되어 왔던 부분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라는 거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다수의 외국인과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목표가를 8만 5천 원에서 9만 원을 잡았는데, 요 최근의 행보들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모건스탠리 이제 숀킴의 애널리스트가 이번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게 되면서 4분기 쪽에 대한 낸드 쪽, 이 SSD 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할 여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로 인한 실적에 대한 상승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여줬었죠. 일단은 전고점이 8만 8천 원대입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주가였고, 그걸 단숨에 8만 6천 원까지 지금 올라온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좀 부담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이 펀더멘털과 수급 쪽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나오는 흐름이 좀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며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2분기는 일단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실적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2분기 때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재해서라고 시장은 해석을 한 겁니다. 4조 실적밖에 못 나왔어. 물론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못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재고 물량도 좀 많이 쌓였던 것도 있었고, 그 재고 물량들이 이제 3분기로 갈수록 크게 해소되면서 아마 3분기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야 내년 2026년 연말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는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은, 이 2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갤럭시 폴드 시리즈이죠. 여기서 이제 플립에 들어갑니다. 플립 7 같은 경우가 엑시너스 2500이 들어갔어요. 이게 한 3년 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자사의 이제 핸드폰에 파운드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다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닌텐도 2죠. 닌텐도 2가 또 이번에 엄청나게 흥행을 보이면서 그쪽에 파운드리 실적이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파운드리가 2분기 2조 적자가 나왔는데 1조 때까지 반영을 크게 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아마 내년쯤은 파운드리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실적에 크게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HBM3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한 6월쯤이었죠. 한 5월이나 6월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허가가 내줬고, 그 HBM3 관련해서 H20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마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레거시 플러스 핸드폰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해서 3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9조에서 한 8조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탈락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 현실화될까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좀 TSMC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TSMC가 한 7-80% 정도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8%, 그리고 뭐 인텔이 한 5-6% 차지하고, 나머지가 중국은 뭐 SMIC 쪽으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1분기 기준입니다. 이게 2분기로 갈수록 이제 점유율이 조금은 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삼성전자가 TSMC가 보통 파운드리 이게 수율이 한 70%, 80%까지는 많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냥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부진했을 때가 대략 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최근에 한 50%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또 추가적인 퀄컴 얘기도 하나둘씩 좀 루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저 빅테크 업체들이나 이런 설계 회사들과의 추가적인 계약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도 당연히 삼성전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제 TSMC에 이제 맡기는 위탁 생산 가격에 대한 비용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조금 TSMC와 양분하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도 좀 충분히 좀 뒤바뀔 수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TSMC의 주요 고객사가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이제 브로드컴이기는 한데, 최근에 애플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 파운드에게도 충분히 물량을 줬던 만큼 엔비디아도 추후에는 충분히 삼성전자 쪽에, 특히 미국에 있는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2년 안에 전부 좀 변화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와 인텔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TSMC는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앞서 나가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텔에 대해서도 지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하고,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제 인텔 쪽과 이제 계약을 맺고 지분 인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약권에서 우리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텔 쪽에 파운드리를 넣겠다라는 계약은 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야, TSMC 엔비디아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 우려도 있었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인텔이 그런다고 해서 TSMC를 쫓아갈 만한 아직 그런 위탁 생산 파운드리 쪽에 수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TSMC와 인텔 관계 사이에서 점유율을 뺏어가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TSMC는 오히려 이제 AI 쪽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서 더 계속 성장해 나갈 거고,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TSMC가 참 재미난 얘기를 해왔었죠. 그동안 우리가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위탁 생산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지만은 이번 매출에서 우리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로봇 매출도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도 내년이나 올해 말부터 생산이 시작이 될 거고, 중국의 이제 유니트리 로봇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는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지게 될 거고, 인텔은 죽어가는 기업이었죠. 이제 우리가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PU 쪽의 강자고, 인텔은 CPU 쪽의 강자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인텔과 엔비디아가 이번 계약 건으로 인해서 추후에 새로운 이제 공동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고, 그러면 그 CPU와 GPU의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인텔도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20-30% 급등을 좀 해왔던 만큼 인텔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물론 지금 당장에 인텔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해서 초유의 그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협을 받는 건 아니냐?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거는 지금은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AI와 이 그 인프라 자체 시장이 더 성장하는 이제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와 관련된 우려는 없을 거고, 같이 동방선장되는 흐름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좀 정치적인 이슈도 충분히 좀 부각되어 왔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나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 시장이 더 중요한 좀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동안 미국 쪽에 대한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속 회피를 해왔던 측면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그걸 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그만큼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해왔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테일팝에 추가 그 공장과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 약속 과정에서 어느 정도 테슬라와 애플이 그러면서 파운드리 위탁 쪽 이제 하나 계약 물건을 던져준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왜 나왔냐면은 예전에 애플이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를 원래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왜 포기를 해왔냐면은, 왜냐면은 애플은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하지만은 삼성전자는 갤럭시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내부 내에서 반도체도 만드는 회사기도 하지만은 휴대폰도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우리가 아이폰을 만드는 설계를 경쟁사에 주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애플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TSMC로 넘어간 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시장은 그렇죠. 수율은 TSMC가 훨씬 잘 나오는데 왜 삼성전자로 갔을까?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 쪽 투자를 결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적인 측면에서 애플이 넘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여러 양분되는 결과로 추후에 조금 삼성전자로 좀 파운드를 좀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10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 시기가 좀 빨라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석이 10월 9일까지 있죠. 그럼 10월 10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보통 삼성전자 작년 실적 발표가 첫째 주나 아니면 둘째 주 화요일 날 하게 되는데, 그럼 적어도 10월 10일이나 아마 그 다음 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 발표 때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살짝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올 얘기들이 지금 이제 오늘 촬영 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다음 주쯤이겠죠. 9월 마지막 주에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 컬테스트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HBM3 12다 반도체 인정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이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선제적인 물량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출하량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거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2단이 통과가 됐네? 그럼 그 다음에 HBM4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됐다는 걸 시장이 인식을 할 거고,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에 HBM4가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제 자로 이제 버스타인이죠. 이제 해외 쪽에 있는 기관 쪽에서
내년에 HBM 점유율 추정치를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봤을 때는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지금 8만 6천 원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15%만 조금 넘게 오르게 되면은 바로 10만 원 돌파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12월 이전에 오히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